요즘에 탄핵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동산 이슈가 가장 핫하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가 누군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투기 억제와 관련돼서는 다주택자야 때려잡기. 예. 세제를 통해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을 때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지. 그래서 네네. 난 제발 이런 분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AI로 분석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AI로 분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김동산 형님께서 AI처럼 분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우선 이제 새로운 컨텐츠죠. 네네. 원래는 이제 경매 기초 분석을 계속 이제 2편, 3편 찍었었는데 네네.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물건 아니 재미있는데 그래? 물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경매 물건으로 또 특히나 네. 보려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네. 채널이 성장한 데는 뭐 좀 아 그렇구나. 그런 것 같긴 그래서 해요. 특히나 요즘에 탄핵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동산 이슈가 가장 핫하다고 하니까 그거 코인 한번 타보려고. 근데 또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집중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저는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큰 돈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또 기회가 아닐까. 네네. 뭐 저의 정치 성향은 아무래도 시장주의다 보니까 네네. 약간 보수 성향인 건 맞아요. 네네. 맞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돈만 벌면 되지. 돈 되는 사람이 내 편이에요. 이제는. 하여튼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네네. 이걸 컨텐츠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AI로 분석하는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혹시 또 대통령님이 될 수도 있는 네.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김대중 대통령 끝자락에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갔을 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거는 총 6번을 거치셨네. 네네. 근데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아무래도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가 집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 숫자로 보더라도 확실히 티가 나네. 60% 이상이 상승했네. 오히려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가 집 가격이 살짝 오르던지 떨어진 시절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산이 형도 옳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왜 보수 성향이 부동산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진보 성향은 규제인데 왜 집 가격은 반대로 오를까 반대로 움직일까를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진보 정권은 재정 확대가 기본 베이스잖아요. 네네. 보수는 재정 축소일 거고 네. 그러니까 재정이 확대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당연히 네. 화폐 가치 네. 그러면 당연히 실물 자산이 오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집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급작스럽게 집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대출 규제나 세금 강화 이런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저는 20년 넘게 항상 반복됐던 패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나는 옳고 그르다고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 기회로 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옳고 그른 건 저한테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요거 그 말씀하시는 거 그중에 저 어차피 학생이니까 질문해도 되죠? 네. 이게 지금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부동산 정책 방향성, 좀 세금 규제 뭐 방향성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면은 경제 성장이 그 전 정부에서 됐었느냐, 경제 그 유동화가 좀 팽창했느냐 이런 부분이 시장 반영의 어떤 시기적으로 나타난 거는 없나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뭐 보수 정권에서 뭐 긴축 재정을 하고 국가의 어떤 예산 뭐 재정이 많아지면서 그거를 진보 정권에서 많이 풀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아니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보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뭐 이런 부동산 가격하고 경제 불안과 호황은 꼭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따지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는 그 IMF
그 힘들었던 경제 위기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폈고 그 부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받쳐졌다. 그래서 호황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왜 김대중 정부 때는 가격이 66%나 상승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면 근데 오늘 기본 베이스는 어쨌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그 정권에만 정권에 맞춰서? 의해서 왜 집가격이 반대로 움직였을까 했었을 때는 가장 큰 원인은 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풀었다. 그럼 앞으로 탄핵 이후 또 대선이 2달 남았잖아요. 이후 2025년 이후의 부동산 전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 확대냐 축소냐인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의 정치인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근데 아무래도 뭐 저는 옳고 그르는 거 물어보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닌 거고 네네네. 아무래도 지금은 유력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재정 확대를 하게 되면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예측은 된다. 근데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집 가격이 올라서 과연 내 돈이냐? 그게 세금으로 다 뜯어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씩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네. AI를 통해서. 아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돈을 안 푸나요? 푸는데 네네. 진보 정권에 비해서는 안 풀죠. 부자한테 풀고 서민한테 풀고 이게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가가 어머니처럼 네네. 모든 거를 관여하고자 하는 그 성향이 진보 정권인 거고 네. 보수 정권은 최소한의 국가가 개입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약간 보수 성향이잖아요. 기본 원칙은. 그래서 우선은 네. 현재 이재명 정권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보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가 누군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AI한테 물어봤더니 공식적으로 지정된 부동산 수장이 아직 없대요. 그게 언제쯤 되겠죠? 그 한두 달 안에 뭐 대선이 이루어지니까 곧 되겠지만 현 시점 오늘 날짜까지는 공식적인 부동산 정책 담당자는 아직 없습니다고 답변이 온 거고 AI만 또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해 봤더니 진짜 없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네.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들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거를 AI를 통해서. 네. 그래서 위원장을 보니까 맨성규 의원이 부동산 정책 위원장이더라고요. 이거를 AI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분의 성향은 역시나 공공주택을 확대하시겠다. 네.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로 핵심을 삼겠다. 예. 이게 AI가 분석해 준 거예요. 네. 투기 억제와 관련돼서는 다주택자 때려잡겠다. 예. 세자를 통해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돈 사람이 사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 다 주택자들이 많아져야지 전월세 가격이 좀 잡힐 건데. 안 사던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도 잘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바뀐 것 같아요. 물론 AI가 뭐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어차피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요. 네네. 하나 좀 재미삼아? 지금 사람 재산이 얼마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삼아. 네, 하나 재밌는 게 예.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게 과거의 민주당하고는 약간 틀려졌어요. 네. 뭐냐면 급진적인 규제보다는 실용적인 규제를 해보겠다. 요게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아 그럼 약간 그러네요. 자세가 좀 바뀌었, 에티튜드가 바뀌었는데요. 약간 급진적이지 않겠다. 포지션이 좀 바뀌었고 최근에 네. 이재명 대표가 3프로 TV에서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네네. 조금 바뀐 것 약간 같아요. 타협하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근데 지금 선거 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거까지도 다 파악할 거예요. 네네네. 이게 그 중도를 잡기 위한 목적인 건지 예, 예. 그리고 나중에 바꿔버릴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될 거고 네. 어쨌든 위원장 얘기만 분석하기는 좀 그래서 나머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봤더니 네. 그냥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 거론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네네네. 국토교통부 위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첫 번째 출신이 뭐냐면 기획재정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이 조금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 이분의 성향을 한번 파악했더니 이분도 거의 똑같아. 대신 이분이 다주택자도 세제 강화, 뭐 시장 안정화가 거의 똑같으네요. 네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광영 의원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 네네. 아마 이분의 어떤 성향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분은 국세청 출신이에요. 네. 어제 뉴스인가 오늘 아침 뉴스인가 봤을 때 비과세를 전면 재편성한다고 했거든요. 네. 아마 이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옳고 그른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을 때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지.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랬던 거고 가장 이거를 AI를 통해서 분석하면서 재밌었던 게 과거의 수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남기업 소장님. 제야 출신. 이분이 국토보유세나 기본소득세를 주장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쫓겨났어. 어쨌든 여론의 반발도 있었고 국토보유세하고 기본소득세. 네. 네. 근데 이분은 관료 출신은 아니야. 네네네. 아까 안돌걸 의원이나 인광영 의원은 관료 출신인데 네네. 이분은 제야 학계 출신인데 네네. 난 제발 이런 분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혼나려고 전략이다. 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궁금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해본 사람이 일을 잘하지. 저는 관료 출신이 맞다고 봐요.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학계 출신보다는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 건데 네네. 하나의 자기의 이론과 사상과 몽상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욕먹을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아니 얘기하면. 근데 일단은 이분이 여론 반발로 인해 가지고 정치 물러났어요. 실행력이 좀 약화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팽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각되는 게 안도걸 의원과 김광현 의원.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현실적 타협이 좀 가능한 네, 사람들이 네. 아무래도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것 같긴 네.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조금 알고 싶어서 예. AI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예. 우선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나섰던 곳이 이제 3프로 TV였어요. 저도 그거 라이브로 봤거든요. 네네. 진짜 변하셨더라고. 약간 포지션이 틀려졌어. 완전 그게 변했다고 그래서 그 이거 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도 살짝 그러는데 그래도 뭐 아우르려고 하는 어쨌든, 노력일 수 예. 있지 뭐. 예. 그게 어차피 이쁘게 봐주지. 본인이 당선되라고 하면 내가 그 입장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거론된 얘기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얘기를 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안 건들겠다. 음. 이거 건들 때마다 정권이 바뀌더라. 욕 먹으니까. 욕 먹고 나는- 그래서 현재를 최대한 유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기겁하신 거 아닌가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29일인가 네. 종료가 돼요. 네네. 안 건들겠다고 하면 그게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죠. 하나 우리가 이제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현행대로 완화시켜 주냐. 근데 이게 안 건들면 26년도에 강화가 돼요. 이게 유예시킨 거니까. 네.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근데 오늘 아침 뉴스는 이제 비과세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말이 살짝 또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하여튼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는 최대한 세금을 안 건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1가구 1주택자 실거주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시냐 했더니 뭐 돈 벌어서 비싼 집 사겠다는 분들은 이게 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문제냐. 그냥 이분들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려는 뉘앙스가 풍기긴 했어요. 1가구 1주택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실거주자는 내 집은 실거주 보금자리 입장에서.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아니다. 근데 실거주가 아니면 또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건데 이와 대척점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이분의 얘기로는 이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막을 수 없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네. 대신 네. 세금으로 좀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내면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없어요. 네네네. 아까도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민주당 정권은 돈을 많이 확대를 해야 재정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대한민국에 세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좀 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막을 수는 없는데 세금은 걷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는 말이야? 거는 어. 인정하겠다. 대신 세금을 더 내시면 된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마 이 시장주의자, 뭐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과거의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인데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남기업 소장이 주장했던 국토보유세 그거는
여론의 몰매를 맞아서 그런지 이 공약은 좀 폐지 수순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보자고요. 뭐 이게 우리가 AI를 통한 뉴스거리, 시인성 있는 뉴스거리나 앞으로 대선 주자가 누군지 이걸 다 분석할 건데 이런 것들을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분석해 보자고요. 그래서 돈 벌 기회를 찾자고. 진짜 오해하시는 게 이재명 대표가 옳다 그러다 그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파악해서 여기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해왔어요. 준비한 건 여기까지.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자료들 많이 찾아보시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런 정책적 공약을 하시는 분들 또 정책을 연구해서 제안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이제 다주택자 규제라는 센텐스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한다는 것 때문에 혹시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이 지금 서울 집값과 강남 집값을 올렸다는 거 이 부분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신다면 결국 지방 아파트 가격 붕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주택 중에서는 이 대체 주택 또 서민 주택으로 활용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빌라 시장 붕괴 그러니까 이 두 개죠.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 시장 붕괴, 서울의 빌라,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빌라 시장의 붕괴 이 두 가지 시장이 지금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건설 경기 활성화 더불어서 실물 경기 활성화에 과연 어떤 견인을 해갈 수 있는 기폭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다주택자 규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방향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이 올바른 경제 활동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는 투기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유동성 있게 정책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방금 하셨던 말씀 좀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다주택자 또 실거주자, 1주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로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취지는 동산이 형 얘기가 100%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컨텐츠의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건 관심 없고 우리 해결책을 찾자. 앞으로의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자. 그런 취지가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채널은 이렇게 뭐 공공성 있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소리치는 착한 척하는 그러니까 이 감성들 이런 거 나오면 참 재수없고 재미없거든요. 우선 제가 그러지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도 뭐 물론 저도 90% 이상 우리 김동산 형님의 말씀을 더 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또 좋은 얘기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으니까 그런 얘기 조금씩 같이 비춰도 되지 않을까. 싫어요. 아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컨텐츠는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취지는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산이 형이 따라올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한마디 더 할래 나온 김에. 사실 그 정책 만드신 분들은 이 부분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꼭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듣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좀 올바르게 해갔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빌라시장 붕괴 있었잖아요. 그렇죠. 빌라시장 붕괴 이유가 사실 전세대출을 좀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해서 터진 부분들이지. 그렇죠. 그게 왜 그걸 사신 분들, 그걸로 돈 벌려고 하신 분들한테 아주 그냥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을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의 대출,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터졌다. 결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전세대출을 규제하거든요. 네. 그 임의적으로 보험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한 방에 맛이 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한 업종에서 빌라도
그 부동산의 한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난 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아파트 값도 사실은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사실 한 방에 아파트 값도 무너질 수 있어요. 전세 대출, 아파트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이 사실 일정 부분 어떤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준다면 갭 투자가 커져서 진입을 못해.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정책 위반자들이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우리 그 시장 조정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네. 미리 예측하고 피했어야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 이거 컨텐츠 잘 될 것 같아. 그래요? 서로 얘기하는 게 틀려서. 그러니까 서로 돈 되는 얘기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